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송재 기자입니다. 색깔 있는 신간 소개! 자, 483호 색깔 있는 신간 소개 시작할 텐데, 이번에도 저희 신간 6권 두 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전달 사항이 없어요. 별로 제가 하는 게 없어서. 저희 시사인에서 485호에 올해의 책꽂이라는 부록이 나갑니다. 제가 지금 한창 부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어떤 책들이 이슈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볼만한 양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담았으니까 저희 시사인 내부 구성원 뿐만이 아니라 출판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각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담았으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시중에 정기 구독자 아니셔도 가판대 독자분들께서도 함께 구할 수 있거든요. 꼭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485호에 함께 나갈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신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신간입니다. 김동인 기자가 요새 이제 최순실 TF로 활약을 하고 있는 김동인 기자가 추천해준 책입니다. 메트로폴리스 파리, 메트로폴리스 서울이라는 책입니다. 최민아 씨가 지었고 혀형 출판에서 펴냈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서울의 대형 서점은 왜 대부분 지하에 있을까? 실제로 그렇죠. 이 책은 메트로폴리스인 파리와 그리고 서울을 공간을 비교해 놓은 책이에요. 카페, 서점, 집, 공원,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 이렇게 6곳의 공간을 골랐는데 사실은 파리의 고풍스러워 보이는 주택은 임대 사업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창구라고 해요. 파리는 낭만적이고 서울은 개성이 없다는 편견을 반박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시인 이상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제비다방이 있고,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들과 모인 동화시장 은하수 다방처럼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도시 공간의 다른 이면들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이종태 기자가 추천한 책이고요. 황금족쇄라는 책이에요. 베리 아이켄 그린이 지었고 박복영 씨가 옮겼습니다. 미지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이종태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근본이제를 포기한 후에야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이 가능했다. 근본이제, 그러니까 금 중심의 이제 고정 환율제를 말하는 거죠. 그를 중심으로 1930년대 대공황의 기원을 추정한 책인데 이 분야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근본이제가 세계 경제의 족쇄를 채운 인류사적 경험을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경제전문가 이종태 기자가 추천해준 책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김은남 기자가 추천한 책이에요. 지위경쟁사회라는 책이고요. 마강래가 지었습니다. 개마공원에서 펴냈습니다. 김은남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물질이 넘치는 풍요의 시대, 이제 지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책이네요. 부제가 먼저 눈에 갑니다.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불행해지는가? 그렇지 않아도 묻고 싶습니다. GDP 순위 세계 11위에 살면서 우리는 왜 헬조선이라는 말에 공감하는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는 왜 쉬지를 못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사회를 비판하거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거는 최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노동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나 시민단체도 결국에는 한국 사회의 일부잖아요. 여전히 헬조선에 공감하는 기사를 쓰고, 헬조선을 바꾸려고 하는 시민단체 등등에서도 사실은 한국 사회의 헬조선에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 참 그렇더라고요. 자, 도시경제를 전공한 저자는 소득 불균형이 심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통계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월급을 올리는, 자, 격차가 심한 사회일수록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보다는 내가 남보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한국 사회의 지위 경쟁이 노동, 소비, 교육, 결혼 4대 영역을 어떻게 파행으로 치닫게 했는지 추적한 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장일호 기자가 추천한 책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매튜 데스몬드가 지었습니다. 황송원 씨가 옮겼고 동력에서 펴냈습니다.
장희로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당신이 지금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밟고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자, 이게 논픽션인데 제가 논픽션을 좋아하는 관계로 저 역시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저자는 한 빈민가에서 그 전일제 현장 연구자로 1년 6개월을 보냈다고 해요. 삶의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에겐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공책과 펜을 든 낯선 저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존심 같은 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은 펼쳐진 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저자는 이런 이야기와 고난을 전리품처럼 수집하는 내 자신이 추잡하게 느껴진다. 라고 적는데 덕분에 독자는 통계가 다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기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불행한 이야기들을 전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분들을 대상화하는 건 아닌가, 이 사건을 나와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고민들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숙제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한슬 기자가 추천한 책입니다. 아내 가뭄이라는 책이고요. 애너벨 크레비지였습니다. 황금진이 옮겼고 동양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신한슬 기자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아내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특혜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많이 누리고 있다. 성공한 기혼 여성들은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정과 일, 두 가지 영역에서 균형을 잡으셨나요? 성공한 기혼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아직도 여성과 남성이 꽤 동등하게 대우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사노동의 불평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여성이 남성만큼 일터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추적하다가 오직 일터 외부, 즉 가정의 영향으로만 설명되는 어떤 부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통계와 사례, 인터뷰가 섞여 있다고 하니 읽어볼만 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2016년 여성주의 관련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 책이 아마 그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책꽂이 부록에서도, 시사인 책꽂이 부록에서도 페미니즘 부분이 따로 있으니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추천한 책이고요.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 라는 책입니다. 바트어만이 지었고 이화인이 옮겼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편했습니다. 제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초자연적 개입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 믿는 것은 자칫 사회적 태만과 무관심을 초래한다. 자, 강간당하고 칼로 찔리고 도둑질 당하고 살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고통을 제외하더라도 삶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상당히 강렬하죠. 도대체 여기서 신앙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책은 인류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성서가 고통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고통에는 해답이 없는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일 뿐이라고 저자는 결론을 냈는데, 저도 이것이 고통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하겠어요. 코너 속의 코너는 제가 구간이라든지 혹은 신간 혹은 독립출판물 가운데서 제가 눈여겨본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코너인데, 이번에도 역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구간이 아니에요. 신간이에요. 신간. 그래서 좀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싶었지만 제 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아무거나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 지은이가, 저자가 저희 책의 그림책 분야가 있어요. 그림의 영토라는 4주에 한 번씩 그림책 동화작가분이라든지 기획자분들께서 맡아주시는 외고인데, 박성표 씨가 월간 그래픽 노블 편집장님께서 저희 지면에 한 곡지를 담당해주고 계시거든요. 부지런도 하시지. 박성표
편집장님은 그래픽 노블을 하시는 동시에 그 인문 잡지 그럴이라는 사이트죠. 시작하고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설도 쓰고 싶어 하시고 그래픽 노블 편집장님도 하고 계시고 그림의 영토 저희 필자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자, 박송표 씨와 박성호 씨가 함께 만든 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는 그린비에서 나왔고요. 100년 전 신문으로 읽는 오늘의 인문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00년 전 신문 기사와 여러 잡지의 글을 검토해 보니 지금 시대에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왔고 예를 들면 정부 강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제멋대로 여색을 탐하는 일을 비난하는 기자가 있었고 끼어들기를 할 때면 손을 들어 깜빡이 신호를 보내야 하는 인력과 꾼이 있었으며 남들 보란 듯이 읽지도 못하는 영자신문을 일부러 제목이 잘 보이게끔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대학생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을 정리하면서 당연한 그러나 외면하기 싫은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발전했는지들을 함께 곱씹어 볼 수 있는 책인데 이게 제목부터가 좀 재밌어요. 조선의 풍속과 청춘 그리고 조선의 교육과 문화 조선의 정치와 역사를 담았는데 사실 이게 제목이 다 썸을 타는 방법이라든지 고통받는 대중문화라든지 헬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니 어떻게 1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조선이 그리고 지금 한국이 변해왔는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다시 되새겨 볼만한 건지 보시고 싶으시다면 예나 지금이나를 추천해요. 자, 다음 두 번째 책입니다. 2016 여성 혐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책입니다. 아이즈 편집부 외 공저 그리고 아이즈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2016 그 여성 혐오 그리고 여성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2016년 아이즈가 한 해 동안 모아서 쓴 글들을 모으고 고쳐서 다듬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한국 대중문화 속의 여성 혐오인데 아이즈 2013년에 창간했죠. 이프가 나온 게 1997년, 여성주의 잡지 이프가 나온 게 1997년이었고 그로부터 20년 만에 다시 여성주의가 이렇게 광풍이었는데 그 여성 혐오 엔터테인먼트가 2016년에 갑자기 많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혐오 범죄 이후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어떻게 남성들이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고 또 여성을 비하하고 그러는지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힙합 그룹뿐만이 아니라 인디 가수들 사이에서 그리고 옹달샘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들 그리고 예능에서 어떻게 여성 혐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담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설리 인스타그램에도 마지막 부분에는 함께 담고 있어요. IOI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돌 품평회가 열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봤던 건 JTBC에서 방송 중인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어주신 글들이 있는데 잠깐 짤막하게 읽어드리면 아는 형님의 좁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마니악한 취향이 아닌 아저씨들의 실제하는 권력이다. 멤버들과 제작진끼리 합의된 카르텔인 동시에 그 바깥에서 함께 웃는 특정 연령대 남성 시청자들과의 카르텔일 수도 있다.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여성 게스트, 특히 젊고 어여쁜 여성 게스트들을 모시는데 이들을 불러 야자타임을 하고 야한 농담을 던지고 그리고 혹은 요구하고 뽀뽀를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막말과 폭력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고민하고 사유한 흔적들이 보여요. 함께 읽어보시고 또 더 많은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색깔 있는 신간 소개, 색깔 있는 신간 소개 여기서 마쳐요. 자,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